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3년 3회차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로정수 A1, B1, C1, D1을 가진 전선로, 송전선로 양단에 제세 TR, 제세 TS의 임피던스를 가진 변압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는 송전단 측 변압기 임피던스, 그 다음에 수전단 측 변압기 임피던스를 뜻하겠죠. 그리고 송전단 전압이 A의 ER 플러스 BIR,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가 C의 ER 플러스 DIR이라면 이때 C에 해당되는 값은 그랬습니다. 자, C는 요 값을 물어본 건데요. 이 C는 사단자 정수 중에 바로 병렬 어드미턴스가 바로 C의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일 소자 같은 경우 병렬 어드미턴스가 바로 C인데, 자, 이 그림 보시면 제세 TR과 제세 TS와 제세 TR은 모두 직렬로 추가가 됐어요. 맞나요? 자, 직렬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병렬로 들어간 값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C는 그대로 처음 값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값이 C1이니까 바로 C의 값은 그냥 C1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까요? 자,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료는 화력 발전소의 어느 설비에 해당되는가? 이건 지난 회차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 원자로는 열을 발생시키는, 자, 핵분열이 발생하면 그 열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이 열이 증기로 변화되는 이런 설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 무엇과 대응이 되냐면 보일러와 똑같이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3번 문제 볼까요? 자, 23번은 수학관로의 반지름이 5m, 그 다음에 유속이 4.5. 반지름이 4.5m라면 이때 유속은 몇 메타/세크가 되겠는가? 자, 여기서 조금 말이 빠졌어요. 수학관로의 반지름이 5m일 때 유속이 4.5이고, 자, 또 다른 점. 다른 한 점. 다시 할게.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은 수학관로의 반지름이 5m일 때 유속이 4.5m라면 반지름이 이제 4.5m가 됐을 때는 유속이 몇 메타/세크가 되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 회차 기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자,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연속의 정리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연속의 정리는 뭐냐면 수압관에 물이 통과를 할 때, 자, 물의 유량은 어느 점이 됐든 A1, V1은 A2, V2와 같다라는 게 바로 연속의 정리예요. 아시겠죠? 연속의 정리.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다시 V인데 다시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은 수압관로의 반지름이 5m, 유속이 4.5m/s인데 이때 반지름이 4.5m가 됐다면 유속은 몇 메타/s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 회차의 기사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연속의 정리라는 식이 있어요. 수압관을 통과하는 물의 양은 항상 똑같은 양으로 통과한다. 그래서 연속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Q는 A1, V1은 A2, V2와 같다. 그리고 단면적은요, 당연히 원형이에요. 그죠? 네모난간, 세모난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원면적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요거, 이게 R1이라면 얘는 파이 R2의 제곱,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자, 식 적용해 볼게요. 파이 R1이 5m, 5의 제곱 곱하기 속도 4.5는, 자, 파이 R2 제곱, R2가 4.5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자, V2. 요걸로 정리하면 되죠. 양변에 파이 약분되고요. 자, V2로 정리하면 V2는, 자, 4.5 좌변으로 이항돼서 4.5분의 5의 제곱 곱하기 4.5가 되겠고, 4.5 하나 약분시키면 4.5분의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환산하면
대략 5.5 얼마 정도 되는데 반올림하면 5.6 메타 퍼 세크. 자,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지난 회차에 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사에서는 요거 숫자를 약간 여기서 바꿨어요. 자, 아마 5.5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24번 볼까요? 자, 24번은 소리액터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소리액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중성점에 리액터를 접속을 하는데, 이 리액터를, 자, 이 C에 의한 대지 정전 용량 있죠. 이 정전 용량과 공진을 이용해서 리액터 용량을 결정을 해주고, 자, 그만큼 지락 전류를 작게 해서 접지하는 방식이 리액터 접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공진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거의 최소예요, 최소. 최소다 보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안 좋은 특징이 계전기가 동작이 자, 확보가 안 돼요. 왜냐면 계전기는 자, 일선 지락 전류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작으면 계전기가 거의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바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25번 문제 볼까요? 25번은 공칭전압 154kV에 대한 250mm 현수회자 연결 개수는 몇 개 정도 되는가 그랬는데, 이 현수회자는 우리 철탑에 매달려 있는 자주색의 애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달려 있다 해서 현수회자라고 하는데, 22 또는 22.9kV를 사용을 하면 자, 현수회자 개수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66kV, 공칭전압 66kV에서는 4개에서 5개 정도 사용을 해요. 그죠? 자, 여기 문제에서 나온 154kV는 자, 9개에서 11개 정도.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 4, 5는 자, 18개에서 보통 23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암기하기 어렵다면 대략 2배 정도. 자, 공칭 전압 순서별로 2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암기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154니까 9개에서 11개가 되겠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5번은 2번이네요.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삼상 1회선과 대지 간의 충전 전류가 0.3A per km일 때 길이가 30km인 선로의 충전 전류는 몇 암페어인 거랬죠.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죠. 왜냐면 이게 단위 길이당 충전 전류고요. 총 길이가 30km니까 0.3에다가 30 곱하면 돼요. 그럼 10.5A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자, 안정도 향상이 되려면 일단 송전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전 용량 PS가 X분의 ES ER 사인의 델타인데, 자, 이 값이 작아야지 송전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죠? 이런 유형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요거 리액턴스도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야지 그만큼 안정도가 올라가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겠고 1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은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조상 설비 중 지상과 진상 모두 사용되는 조상 설비는 그랬는데 이 조상 설비는 대표적인 게 바로 자,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 조상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전력용 콘덴서는 말 그대로 콘덴서의 성질이니까 진상의 성질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만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전력용 콘덴서고 반면 동기조상기는 자, 전류를 변화시켜서 진상과 지상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게 바로 동기조상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29번 볼까요? 자, 29번 문제는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29번 문제가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부하율이죠. 이 부하율은 자,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분의 평균으로 그냥 암기해 두시면 돼요. 여기에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최대에 대한 평균의 비율로서 자, 전반적으로 어느 수용가의 일정 기간 동안 부하의 변동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부하율이에요. 그래서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부하의 변동률이다. 그래서 부하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볼까요? 자, 30번은 무손실 송전선로에서 송전할 수 있는 송전 용량은 바로 무엇에 비례하는 거였는데 자, 송전 용량은 좀 전에 안정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죠? 리액턴스 X분의 ES, ER 사인의 델타인데 이 사인의 델타가 바로 뭐냐면 부하각이죠. 그죠? ES와 ER의 각 부하각이에요. 그래서 뭐에 비례하냐면 사인 델타에 비례하죠. 그리고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는 델타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이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30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31번은 송전선로에서 매설지선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매설지선은 뭐냐면 철탑각의 접지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철탑각의 사방으로 되어 있는 그 지선을 바로 매설지선이라고 하고 자, 그 이유는 자, 이 철탑각에 만약에 접지저항이 너무 커버리면 대지로 방전했다가 방전이 안 되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역섬락이 발생을 해요. 역섬락이 서로 발생하면서 철탑각을 타고 올라와서 송전선로로 유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매설지선을 설치를 하죠. 접지저항이 작은 값으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한류 리액터. 한류 리액터는 시험에 자주 나왔죠? 바로 자, 단락전류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한류 리액터를 시설을 하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자, 33번 문제는 송전계통의 절연협주의 기본이 되는 것은 그랬는데 이 절연협주의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영어 약자로 해서 BIL이라고 하는데요. 기준을 하나 정해서 그걸 절연을 가장 낮게 잡아요. 낮게 잡은 다음에 이걸 순서대로 한 20-30% 정도 올려주는 걸 바로 절연협조라고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피레기죠. 피레기의 제한전압.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실기에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예요. 알겠죠? 가장 큰 전압을 그러니까 가장 큰 이상 전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부터 가장 낮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순서는 꼭 기억해 두세요. 피레기, 그 다음 변압기. 자, 이게 한자씩 껴서 피변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4번 볼까요? 자, 34번 문제는 삼상 3선식 배전설레 수전단의 전압 3000V 역률 80% 뒤진 역률 500kW의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같은 역률로서 600kW로 증가하였으므로 수전단의 콘덴서를 부하로 병렬로 접속하여 선로의 전압과 전류를 같은 값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그랬는데 이 문제 보시면 자, 일단 뒤진 용률 80%라고 언급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유효전력이 500kW래요. 이때 이 부하가 같은 용률로서 600kW로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을 때에 바로 전압 전류가 일정할 경우 필요한 콘덴서 용량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보실 게 자, 선로의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다는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자, 이 삼상 송전선로의 피상전력이 루트 3 VI인데 이게 일정하다는 건 결국은 피상전력이 일정하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피상전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역률이 얼마? 0.8일 때 500kW라면 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의 피상전력. PA는 자, 유유전력 P를 역률로 나눈 값이죠. 얼마? 역률이 0.8, 유유전력이 50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625kVA 이렇게 피상전력이 계산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이 자 콘덴서 이제 역률 계산하기 전에 무유전력도 한번 계산할 거예요. 무유전력 PR은 얼마? PA 사인 세타죠. 그죠? PA가 여기서 계산된 625에 자 역률이 0.8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 0.6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25에 0.6을 곱하면 375 무유전력 요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콘덴서 접속을 했다면 이때 유유전력이 역률을 계산했을 때 유유전력이 600kW로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자 무유전력 이걸 PR1이라고 이걸 PR2라고 할게요. 요거 구할 수 있겠네요. 루트 PA의 제곱 마이너스 자 유유전력의 제곱. 유유전력은 600으로 적용하고요. 자 PA가 얼마? 625 제곱 마이너스 유유전력 P 600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175kg 바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게 역률 계산 후 무유전력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무유전력이 375에서 175로 줄었잖아요. 이게 바로 콘덴서 용량이죠. 콘덴서 용량 Q라 한다면 Q는 375에서 175 빼니까 200이 되겠죠. 200kVA. 자, 콘덴서 용량 이렇게 요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길고 하면서도 사실 이런 문제는 실기에 더 잘 나와요. 알겠죠? 뭐 필기가 급급하겠지만 나중에 실기를 대비해서는 이런 문제도 한 번쯤 꼭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 송전선로가 있는데 현수회자 1개의 절연장이 1500MVA. 이 선로의 경관이 200m라면 선로 1km당 누설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지금 1개의 절연장이 1500MVA인데 자, 이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1km의 누설 컨덕턴스를 구하래. 그럼 누설 저항 구해서 그죠? 절연 저항 구해서 누설 컨덕턴스로 환산하면 되겠죠? 자, 하나 값에 자, 절연 저항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래 값이 1500이고요. 그죠? 자, 애자련이 4개니까 4를 곱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경관이 200m인데 선로 길이가 1km라면 자, 5배잖아요. 그래서 이걸 5로 나눠요. 응? 컨덕턴스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값을 이렇게 하나당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환산하면 R원이 얼마 나와요? 1.2 곱하기 10에 얼마? 자, 10에 9승으로 나오네요. 여기 있는 1500을 10에 6승 곱해서 메가 단위 환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항이 계산됐다면 누설 컨덕턴스 G1은 절연저항분의 1.2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요거 환산하면 얼마가 돼요? 이 값만 환산하면 되죠. 0.833 대략 0.83에
10의 마이너스 9승 뭐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3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36번 문제 볼까요? 자, 36번은 다음 보호계정기 회로에서 박스 A, 자, 이 부분을 A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A 부분의 명칭은 그랬어요. 자, 그림 보시면 여기 차단기 사이로 자, 1차 측, 차단기 1차 측에서는 보호계정기에 전압을 공급을 해주고 차단기 2차 측에서는 자, 얘를 통해서 CT를 통해서 보호계정기에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게 있는데 자, 윗부분은 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즉 110V로 변성을 시켜서 기기 등의 전압을 공급해 주는 장치가 바로 뭐냐면 PT예요. 계기용 변압기죠. 부하가 아니라 기기장치, 뭐 계정기라든가 OCR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주는 전압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바로 PT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대전류를 소전류, 즉 5A로 변성을 해서 자, 이런 기기장치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CT라고 하죠. CT는 계기용 변류기예요. 둘 다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는 실기에도 나올 법한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이 부분은 PT, 계기용 변압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계기용 변류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37번은 초고압용 차단기에서 개폐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랬는데요. 자, 이 개폐저항은 뭐냐면 차단기를 개폐할 때 여기서 서지, 즉 이상전압이 발생, 불꽃이 발생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지만 이상전압이 투입이 돼서 부하로 공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개폐 서지라고 하는데 이런 개폐 서지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개폐저항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되는 게 몇 번이 정답일까요? 이상전압 감쇄. 자, 이 개폐 서지가 바로 이상전압이에요. 갑자기 커지는 전압.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38번. 이번 문제는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수전용 변전설비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그랬는데요.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차단기 용량을 PS라 한다면 PS는 루트 3 VN IS. 여기서 VN은 차단기의 전격전압. 이거는 이 전압의 전격전압이 아니라 차단기의 전격전압. 그 다음에 IS는 차단기의 자, 차단 단락전류. 단락전류.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결국은 뭐가 결정을 할까요? 바로 자, 이 단락전류가 결정을 하겠죠. 그 뜻은 뭐냐? 바로 단락 용량.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이 바로 차단기 용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볼까요? 자, 39번 문제는 66kV 60Hz 3상 3선식 전선로에 중성점을 소리액터 접지하여 완전 공진 상태가 됐을 때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소리액터를 포함한 영상회로 등가 저항은 200옴, 중성점 잔류전압은 4400V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자, 직렬 공진을 이용해서 바로 소리액터 접지를 하게 되는데 자, 뭘 구하라는 거냐면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등가장 이미 다 주어졌죠. 몇 옴? 200옴. 그리고 잔류전압이 4400V.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전류니까 그냥 I는 R분의 V로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성점 전류니까 IN으로 이렇게 첨자를 붙여주고 R은 등가장 주어졌잖아요. 200옴분의 자, 전압이 4400V 하면 얼마 나와요? 22 나오나요? 22A.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했다면 이때 전자유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랬는데요. 자, 이 전자유도의 원인은 이 송전선로 통신선에 유도되는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전류가 바로 유도장애를 발생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영상전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은 4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산업기사 3회차, 23년 3회차 보건 문제를 풀어드렸고, 자, 이 전력 문제는 이번 회차 문제는 상당히 평이한 문제죠. 쉬운 편에 속해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